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31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구독자님 요청에 의해서 현탁액이라는 그런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현탁액이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저도 몰랐는데 어떤 약과 관련된 건데, 여기에 보면 이러한 약 안에 밑에다가 내복 현탁액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글자를 보면 내복 현탁액이다, 내복약이다. 내복이라는 것은 안에 입는 속옷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약을 복용하는 것을 내복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 약을 내복약이라 하죠. 내복하는 현탁액이다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사진을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보니까 저 약하고 회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조그마하게 현탁액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탁액.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쓰는 약과 생활용품 중에 뭐 약 같은 데 많이 나오므로 이 낱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현탁액의 현탁이 무슨 뜻이냐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한자를 보니까 매달 현자와 흐릴 탁이다. 네. 뭔가 흐려진 상태인데 뭐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흐려져 있다. 막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탁은 보면 매달현은 이 매달현 또는 고을현이라고 합니다. 고을현의 마음심이다. 네, 이것이 이제 매달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매단다는 뜻인데 고을로 많이 쓰다 보니까 또 마음심을 더해서 매단다. 아마 이런 글자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흐릴 탁은 자, 액체가 흐리다 해서 삼수변이다. 그리고 여기는 촉나라 촉이다. 그렇죠? 거기 이제 나라 이름 촉이다. 이거 유비의 나라다. 그렇죠? 삼국지에 위촉오 할 때. 그리고 원래는 이것이 애벌레를 얘기한다. 애벌레. 그렇죠? 애벌레 촉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흐리다는 그런 뜻으로 나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국어사전에서 현탁을 보니까 조금 많습니다만 우리가 현탁이라는 말을 거의 처음 듣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이 돼서 몇 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액체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은 물질이 섞여 있는 것. 어떤 액체에 뭔가 물질이 섞여 있는데 완전히 용해돼가 물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알갱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것을 현탁이라고 한다. 또 다른 사전은 콜로이드 입자. 콜로이드 입자가 아주 작겠죠. 콜로이드 입자보다 조금 더 큰 입자. 그것을 현탁물이라고 한다. 또는 현탁입자라고 한다. 그것이 액체 속에 분산되어 있는 상태다. 자, 우리가 액체 같은 걸, 순액체 같은 것인데 뭔가 먹어보면 조그만 미세한 알갱이 같은 게 들어있는 그런 뭐 약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죠. 그것이 다 현탁이라는 것이고 그런 액체를 현탁액이라 한다. 또 보면 육안으로는 하나하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입자가 액체 중에 분산된 모양이다. 그래서 흐리게 보인다. 네, 액체 속에 뭔가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고체가 떠 있기 때문에 흐리게 보인다. 영어로는 이제 서스펜션이라고 한다. 이러한 것을 현탁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액체가 이제 현탁액이다. 네. 현탁액도 다시 볼까요? 고체 입자가 분산되어 있는 액체를 얘기한다. 물 속에 탄소 입자가 분산되어 있는 먹물. 먹물을 보면 물 속에 까만 탄소 입자가 아주 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새카맣게 보이겠죠. 그런 이것도 일종의 현탁액이다. 또 물 속에 점토 분자, 흙이 아주 가는 흙 분자가 분산되어 있는 흙탕물, 흙탕물도 일종의 현탁액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키피디아를 제가 찾아보니 먼지나 연기처럼 기체 속에 고체가 섞여 있다. 그렇죠? 먼지다, 연기다 하는 것은 순수한 기체 속에 뭔가 조그마한 미세한 고체가 섞여 있는 것. 그것이 이제 현탁이다, 현탁액이다. 그런 것이죠. 미세먼지도 일종의 현탁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나 에어졸처럼 기체 속에 액체가 섞여 있는 것, 기체 속에 그렇죠. 그리고 또 앞에서 나온 흙탕물이나 비눗물처럼 액체 속에 고체가 섞여 있는 것, 그리고 거품처럼 액체 속에 기체가 섞여 있는 것, 예. 라텍스나 수성 페인트처럼 액체 속에 액체가 섞여 있는 것, 이런 것이 다 현탁액이라는 것이죠. 순수한 액체나 뭐 여기는 뭐 기체 같은 것도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액이라고 보면 순수한 액체 속에 다른 미세한 알갱이가 섞여 있는 뭐 그런 상태를 다 현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 글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현은 이것이 고을현 또는 매달현이다 했다 그랬죠. 자, 이 글자를 자세히 보면 옛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나무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다. 나무에 눈이 매달려 있다. 이것은 눈은 이제 사람을 대표한다 보면 사람을 매달아 놓은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글자 자체를 보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있죠.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이 고을현을 줄여서도 또 막 이렇게 약자로도 씁니다. 이것은 이게 머리 숫자를 아래 위로 뒤집은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이을 개자다. 실로 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의 목을 베어서 이렇게 걸어 놓은 모양이다. 그래서 매단다는 이제 그런 뜻이 있다. 좀 무시무시한 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달현이 이제 고을이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고을 할 때는 현감이다. 그렇죠? 고을, 현감 또는 현령 할 때 이 글자를 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약자로도 쓰고 일본에서는 신자체, 중국에서는 또 간체자로 이런 모양으로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마음심을 넣은 것도 매달현이다. 예. 매달현과 관련된 낱말을 몇 개 보겠습니다. 현토다. 토를 달았다. 우리가 한자 책을 읽을 때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토를 답니다. 우리말로. 그런 것을 현토라고 한다. 토를 달았다. 이렇게 되죠. 현안이다. 지금 현재 매달려 있는 안건이다.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안을 현안이라고 한다. 현안이라고 해서 현재 현자를 쓰면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달려 있는 안이다. 현상금, 상금을 걸었다는 것이죠. 현상. 현판, 매달려 있는 판을 얘기한다. 널빤지. 현수막, 그렇죠? 이렇게 아래로 매달려 있는 막을 현수막이라 한다. 이현령, 비현령, 그렇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 때 이런 매달 현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촉은 보면 여기에 이제 삼수를 붙이면 이제 오늘 나온 이제 허리를 타게 되죠. 근데 촉 자체로는 애벌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 촉나라를 얘기한다.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보면 여기 눈목자 비슷하죠. 그리고 쌀포자가 있다. 그래서 애벌레를 얘기한다. 애벌레. 예를 들어서 뭐 배추 애벌레라 하면 그 우리가 파란 송충이 같은 뭐 그런 게 있죠. 그것을 그린 것이다. 여기에 나중에 이제 벌레를 뜻하므로 벌레 총자가 안에서 들어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애벌레였다. 자, 이것과 관련된 글자도 많습니다. 여기에 이을 속자다. 상당히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만 여기 꼬리 밑자를 붙였다. 네. 그리고 삼수를 넣으면 흐릴 타. 그리고 큰개견을 넣으면 홀로 독이다. 불화를 붙이면 촛불촉이다. 뿔각을 넣으면 또 닭을 촉이다. 네. 촉각이다. 네. 접촉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을 속에다가 입구를 넣으면 부탁할 촉이다. 우리가 촉탁이라는 거 있죠. 촉탁. 어떤 자리를 부탁해서 일을 시키는 걸 촉탁이라고 한다. 오늘 현탁. 보통 좀 듣기 힘든 그런 낱말입니다만은 약봉지 같은 데 보면 가끔 써 있는 것이 있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현탁. 물론 이 말이 약봉지 같은 것만 쓰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곳에도 전문 분야별로는 쓰고 있는 말인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탁 현상이 있는 액체를 현탁액이라고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